자, 마지막 시조 해봅시다. 시조 오늘은 72페이지. 자, 니미오마 학원을부터요. 72페이지 치시고요. 자, 가봅시다. 자, 니미오마 학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사설시조고요. 요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출제가 많이 되는 사설시조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바로 님이 온다고 하기에, 학원을 하기에 저녁밥 1 지어 먹고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그래서 그 님은 내가 사랑하는 님이죠. 나의 기다림의 대상, 이런 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중문 나서 대문으로 나가. 그래서 대문 바깥 출입문이고 이 안치하고 있는 문이 중문이에요. 그래서 지방,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로 두 손으로 양손으로 손으로써 가액 이마를 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본 거죠. 이렇게 보면서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거무 휘뜰 설득, 거무 휘뜰에다가 표시해 두시고요. 착각 유발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흰색의 그 그림자가 서 있건을 서야 님이로다. 저것이 님이로구나. 그래서 버선버서 품에 품고 신버서 손에 쥐고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허둥지둥 이 정도 돼요. 72페이지요. 그래서 허둥지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태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우리 고유어 의태어가 사용되거나 의성어가 사용되면요, 우리 고유어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아니면 고유어 구사의 극치를 보여준다, 우리말의 묘미를 보여준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기억하시고요.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대, 땅이 질퍽한 곳, 마른데 가리지 말고, 월엄충창, 월엄충창은 의성어가 되겠죠? 의성어, 의태어 합쳐서 뭐라고 하죠?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월엄충창 건너가 정했말, 정든말을 하려 하고 견눈으로 힐끗 보니 뭔 상황인지 알겠죠? 자, 거무이뜨라는 착각을 유발하고 막 엄청 아주 헐레벌떡 달려간 거야. 그리고 달려가서 숨을 걸면서 이렇게 살짝 쳐다본 거죠. 그랬더니 자, 상년 7월, 욕 아니고요. 작년 7월 열 사흔날 갈가벗긴, 껍질을 벗긴 주추리 3대. 그러니까 이 주추리 3대의 줄기가 살뜨리도 알뜨리도 날 속였구나. 알뜰하게 속였대요. 그러니까 잘도 날 속였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어법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잘도 날 속이는구나. 자, 모쳐라. 마침 밤일시 망정, 밤이기에 망정, 행여 낮이었으면 남을 웃길 뻔했구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화자의 성격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화자는 어떤 성격?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님이 온다고 해서 저녁밥 일찍 지어 먹고 기다리다가 아우 착각했는데, 그런데 얘가 진지한 성격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뭐야, 완전 부끄럽고 이 님은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되게 우울해하겠죠, 슬퍼하겠죠. 근데 얘가 낙천적이니까 어우 쪽팔려,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해악자 이렇게 써있죠. 작자 미상이고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는 전부 일반 백성의 시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는 거의 100% 해학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사설시조들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쭉쭉 읽으면 끝납니다. 보세요. 그 다음, 자, 어이 못 오던가. 그러니까 너 왜 못 오니? 무슨 일 못 오던가. 무슨 일 때문에 왜 못 오니?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너 오는 길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그리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놓고, 두지는 큰 상자 같은 거, 그리고 두지 안에 궤 조그만 상자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자, 여기에서 쓰인 표현법이 연세법이 사용됐거든요. 연세법, 그리고 나열법 이렇게 됩니다. 연세법은 뭐죠?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 자, 무쇠로 성을 쌓고, 그리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그리고 집을 짓고 집 안에 두지 놓고, 이런 식으로 연세법. 자, 그리고 정말 못 오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과장법도 사용됐습니다. 아무튼 그 안에 널 결박해 놓고 쌍배모 외결세. 그래서 이거는 잠그는 거죠. 그런
쌍매목 외걸새 용거복 자물쇠로 수기수기 깊숙이 잠갔더냐 너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한 달도 30날 한 달은 30일 그리고 날 보러 올 할리 하루가 없느냐 안 오는 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바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조를 보시면 이 시조도 자주 나오는 시조.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매해 매에게 쫓긴 까투리 마음과 자 첫 번째 상황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상황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어요. 숨을 곳이 없는 그런 산에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마음과 까투리는 매에게 쫓기고 있어요. 매한테 잡히면 어떻게 죽는 거죠. 그냥 잡아먹히는 겁니다. 까투리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심란하겠죠. 자, 그 상황과 두 번째 상황 대천 넓은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 뭐 크게 관계는 없지만 석은 쌀 2가마니를 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2,000가마 싣는 그런 배죠. 그런 배에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고 닷도 잃어버리고 용총 끊어지고 용총은 돛을 묶는 줄 그런 용통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 그리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에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았는데 갈 길은 멀리 남았어요. 그리고 삼원이 검어 어둑저문 그래서 깜깜해지고요. 천지정막 천지가 적막하고요. 그리고 같이 노을 떴는데 같이 노을은 파도가 사납게 이는데 자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자 도사공은 어떤 상황? 풍랑을 만나서 여기저기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해적을 만났죠. 얘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상황 2개를 나열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장의 세 번째 상황 나와요. 엊그제 님 여인 엊그제 님과 이별한 화자의 마음이 어따 어찌하여 가을하리 어찌 같겠느냐 어찌 비교하느냐 누가 더 심해요? 1번 상황 2번 상황보다 3번 상황이 더 심한 거죠. 자 근데 1번 2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것보다 이별한 내가 더 심란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학적이고 어쨌든 이별의 절망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빨리빨리 갈게요. 또 넘어가 보시면 자 다음은 원부가라고 해서 그 아녀자들 시집간 여자들의 원망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자 보시면 자 시어머니 며느라기가 나빠 그래서 시어머니 며느라기 나쁘다고 며느리가 나쁘다고 혹은 싫다고 벽바닥 부엌 바닥을 구르지 마 굴러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막 발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막 구르지 마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자 빚 대신 받은 며느리인가 아니면 값에 쳐온 팔려온 며느리인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특징이 이제 시집 식구들의 특징을 나열해요. 자 밤나무 썩은 등걸에 회초리 나니 회초리 난 것처럼 앙살피신 시아버님 시아버님 어때요? 앙살피세요. 그래서 무서워요. 시아버지 무섭고요. 그리고 볕뺀 쇳똥같이 햇볕 쬐은 쇳똥같이 되동고신 말라 비틀어진 시어머님 시어머님 어때요? 인정사정 없어요. 인정이라고는 한 방울도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3년 결은 망태 3년 동안 짠 망태 그러니까 아주 정성 들여 짠 망태예요. 망태는 등에 짊어내는 배낭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새 송곳 부리같이 날카로운 송곳 부리처럼 뾰족하신 시누이님 시누이는 어때요? 까칠해요. 그 다음에 당피 다룬 볕에 자 이 당피는 그 풀인데 그 피입니다. 피가 난 그러니까 잡초가 난 그런 밭에 돌피나니 같이 돌피 또 잡초가 또 난 것 같이 새노란 웻꽃 오이꽃 같은 핏똥드는 아들 아들은 누구예요? 남편을 뜻하죠. 남편은 아유 이거 제대로 된 놈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집 식구들에 대한 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시아버님 무섭고 시어머님 인정사정 없고 그리고 시누이는 까칠하고 그리고 남편은 병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건밭에 기름진 밭에 맷꽃 같은 그 며느리를 어디를 나빠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며느리 하나 제대로 됐는데 왜 나를 미워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쉽사리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한 시조입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조는 재밌는 시조. 자, 보시면 댁들아 동난지서오. 요게 특징이 대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사꾼하고 그 손님하고. 자, 장사꾼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여보시오. 동난지 사시오. 동난지가 뭔가요? 자, 이게 지가 들어가면은 김치 같은 거거든요. 뭔가 담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 지나가는 사람이 저 장사야. 장사꾼아. 네 황아. 네 물건이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사자. 왜? 처음 들어보거든요. 처음 들어보죠? 자, 그래서 이 장사꾼이 이야기해요. 설명합니다. 외골래요. 외골. 바깥은 딱딱하고 안은 살코기가 있고, 그리고 양목. 두 눈이 상천. 하늘을 향해 솟았고, 그 다음에 전행 후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소아리. 작은 다리가 8개. 이렇게 딱 그리니까 뭔지 알겠지 않나요? 그리고 대아리, 큰 다리가 2개, 큰 다리가 2개. 그리고 청장, 맑은 장이 아스스하는 동난지 사시오. 뭐예요? 동난지. 네, 게장입니다. 게장. 자, 그냥 게장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동난지라고 그래요? 설명은 왜 이렇게 한자어를 쓰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손님이 얘기하죠. 장사꾼아, 너무 거북히 외치지 말고 게젓이라 하고 그냥 게정이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요. 자, 장사꾼의 태도를 비판하는 시조인데 장사꾼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일부러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게장 사세요. 맛있는 게장 사세요. 그러면 되는데 왜 골래요? 양목상천 막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현학적이라고 합니다. 현학적 태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현학적 태도는 자신의 학문, 학식을 뽐내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도 말끝마다 영어 섞어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왠지 배가 헝그리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유식한 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쭉쭉 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조. 요거는 그냥 이 시조 만나면 무슨 시조인지 아예 몰라요. 그래서 이 시조는 또 역시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시조. 자, 바로 또 가요. 발가벗은 아해들이, 자, 벌거숭이 아이들이 홀딱 벗었어요. 이 아이들이 거미줄 태를 들고, 거미줄 태는 뭐냐면 옛날에는 뭐 곤충 잡고 이럴 때 잠자리채가 없으니까 그 곤충을 잡으려고 애들이 이렇게 Y자로 된 나무에 거미줄을 그대로 떠요. 그리고 이거 휘두르면 뭐 이렇게 붙겠죠. 이걸로 곤충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리채예요. 잠자리채를 들고 개천으로 왔다 갔다 하며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발가숭아 저리로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산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애들이 노래 부르면서 뭘 잡냐면 발가숭이, 즉 고추 잠자리를 잡아요. 고추 잠자리야 절로 가면 죽고 일로 오면 산다. 그러면서 고추 잠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봐 헌집 죽게 그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야, 잠자리는 어때요? 애들한테 잡히는 게 가장 잔인하게 죽죠. 날개 잡히고 꼬리 뜯기고 막 머리는 퐁 날리고 그치 이런 식으로. 자, 애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달콤한 말로 고추 잠자리를 유인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부르는 것이 발가숭이다. 벌거숭이 아이들이로다. 자, 화자는 이걸 보며 뭐라고 했냐면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 거더라. 세상 일이 다 이런 것 같다. 자, 뭐 하고 있냐면 첫 번째 의미로는 약육강식의 세태를 비판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꼬이서 죽이죠. 약육강식의 세태 비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이는 거. 달콤한 말로 속이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감언이설이라고 하죠. 이건 사자성어 감언이설. 자, 이러면서 뭐예요? 감언이설로 서로 모해하는 거죠. 모해하는 정치권을 비판 풍자하는 겁니다. 이런 거 믿고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리고
고기 아래쪽에 86 요것도 중요한 시조라서 걸려있진 않지만 이것도 할게요. 자, 개아미, 불개아미, 잔등 똑 부러진 불개아미. 자, 개아미가 개미예요. 개미가 이렇게 있죠. 개미가 어때요? 이렇게 등이 똑 분질러진 개미가 있어요. 불개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앞발에 종종 나요. 앞발에 종기 나요. 피부병 나고, 그리고 뒷발에도 종기가 난, 그래서 발이 없는 병신개미가 있죠. 다음 불개미. 그 불개미가 광릉 샘재 넘어들어 가람이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물고 축혀들고 부캐를 건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호랑이를 물고 어떻게 해요? 바다를 건너간대.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진짜 개미도 안 되겠지만 허리도 부러지고 다리에 병이 난 개미는 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뻥이에요, 뻥. 자, 그래서 마지막 온놈이 온말을 알아도 온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온은 우리 고유어의 숫자 100을 가리켜요. 그래서 100명이 100가지 말을 하여도 니마 짐작하소. 생각해 보시라고요. 님이 누구겠어요? 임금입니다. 임금님 좀 가려서 들으세요. 저거 누가 들어도 뻥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 임금한테 말하는 그런 모함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가려서 듣는 걸 부탁하는 시조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앞으로 한 5개 정도? 자, 창문을 내고 싶네요. 창을 내고 싶다.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요거 A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A, B, A 그죠? 창을 내고자, 가슴에 창을 내고자.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그래서 주로 고려가요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식이고요. 민요나 이런 시조나 아니면 판소리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주된 방식 중에 하나가 A, B, A의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무장지, 들장지, 창문 종류예요.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물의 모양으로 생긴 창문. 고물애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세살장지, 창살이 가는 창문. 들어서 여는 창문, 열창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근데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암돌적이, 수돌적이든 여기 창틀에 경첩이 있잖아요. 그 경첩 부분 창틀에 있는 게 수돌이고요. 창에 있는 게 수돌이고 창틀에 있는 게 암돌이에요. 그래서 암돌적이 배목걸쇠, 자물쇠 같은 거. 크나큰 장돌이, 장돌이는 망치 같은 거. 장돌이로 뚝딱 박아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자, 왜 창문을 내고 싶어요? 이유는 마지막에 나오죠? 이따금 너무 답답할 때면 열고 닫아볼까 하노라. 가슴이 답답하니까. 해학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가볼까요? 자, 청천에 떴는 기러기. 푸른 하늘에 떠있는 기러기 한 쌍. 자, 화자는 뭐 보고 있어요? 기러기 보고 있죠? 자, 한양성대에 잠깐 들러 쉬어가자. 그러니까 화자가 기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기러기 한 쌍이. 자, 푸른 하늘에 떠 있는데 기러기한테 이야기하죠. 자, 한양에 잠깐 들렀다가 쉬어갔다. 쉬어가려면 기러기한테 부탁해요. 왜 쉬어가라고 얘기해요? 자, 이리로서 저리로 갈 때. 여기에서 저리로 갈 때. 저리 어디예요? 한양에 갈 때. 뭐 하라고요? 내 소식을 들어다가 님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내 소식을 님한테 전하고 한양에 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리로서 이리로 올 때 님의 소식 들어 내 손대 부디 들러 전하여 주려. 그래서 저쪽에서 한양에서 이쪽으로 올 때 나한테 들려서 님의 소식을 전하여 주려. 그러니까 기러기를 메신저 역할로. 그러니까 옛날 지금은 문자 보내지만 카톡 보내지만 지금은 얘한테 기러기한테 뽕뽕뽕뽕 해갖고 뽕뽕뽕뽕뽕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보고 싶으니까. 그리움의 대상. 자, 그랬더니 종장에 화자가 기러기로 바뀌어요. 기러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님 보라 바삐 가는 길이니, 우리도 님 보려고 바삐 가는 길이니
전할 듯 말 듯 하여라. 야, 안 돼. 우리도 바빠. 우리도 링 보러 갈 거야. 자, 그래서 기러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기러기가 화자의 정사를 심화시켜주는 존재죠.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 역할을 했겠네.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한 연정가입니다. 마지막 타임이라고 그러지 다른 반에 비해서 엄청나게 스피드 빠르게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시조는 할 게 별로 없어요. 유교의 이념을 이야기한 시조거든요. 그 중에 이제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란 그 얘기입니다. 자, 등기로 새 몸 되어 한 부모에게 태어나, 그러니까 새 형제가 된 거죠. 새 몸이 되어 한 번 같이 지내다가, 그러니까 우애 있게 지내다가 두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가. 두 아우하고 이별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석양의 문 밖에 나가 한숨 여워하느라. 아유, 애들 보고 싶네. 이렇게 말하는 시조.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 혈육을 그리는 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야 나왔어요. 요거 중요한 시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시조를 이해하시려면 거기 아래쪽에 있는 육적회귤이라는 고사를 아셔야 돼요. 육적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제 이것도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육적이라는 사람이 높은 사람 송관인데 그 송관한테 이제 심부름을 갔다가 그리고 나서 송관 맞나요? 원술인가? 원술일 거야. 자, 이제 심부름을 갔다가 걔가 이제 그 유자를 내줘요. 요거 먹고 기다리세요. 네, 귀한 거니까 이거 드세요. 근데 이제 육적이 유자를 보고 이게 되게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집에 가서 엄마 갖다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한 거니까. 근데 이제 먹는 척만 신용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볼일을 보고 인사를 딱 하는데 이 유자가 뚝 떨어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훔친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막 하고 분위기 싸움이 갑분싸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육적이 얘기한 거야. 아유, 저 사실은 유자를 보고 집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엄마 갖다 주려고 했다. 아유, 이 효자네. 그래서 다른 것까지 선물로 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육적회귤이라는 고사예요. 자, 그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면 자, 반중 소관 위에 조공감이 홍씨가 곱게도 보이는구나. 곱게 보여요. 그래서 유자가 조사예요. 유자가 아니라도 품엄직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 홍씨가 유자가 아니지만 집에 가서 엄마를 주면 참 좋겠네. 그치? 품엄직도 하다마는. 자, 품어가도 반길이 없으세요. 품어가도 그것을 반가워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러워하더라. 자, 왜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신 거죠? 왜 해외여행 가시나요? 네,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진도상 마지막 시조. 다른 거에 비해서 한 10분 정도 빠르죠? 네, 빨리 끝낼게요. 자, 견회요입니다. 윤선도의 견회요. 자, 윤선도라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오전에. 윤선도 요 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귀향을 엄청 많이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귀향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귀향을 심심하면 가요. 그래서 귀향을 가서 이제 즐기는 법을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귀향지에 가 자연을 즐기는 법을 터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귀향에 가서 자연을 예찬하고 자연 친화를 이야기하며 동시에 임금에 대한 충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로 쓰는 신화가 뭐예요? 자연에서 임금의 충을 이야기한다. 강호, 가도의 작품을 주로 쓰신 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윤선도의 견해요인데 이 견해요에서는 약간 진지하게 써서 이 부분의 내용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전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배지 시조예요. 유배에 가서 쓴 시조. 자, 가볼게요. 자,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고 하나 왜다 잘못됐다고 하나. 슬픈 일, 즐거운 일, 옳은 일, 잘못된 일. 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내 몸에 해올 일,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에요. 자, 내 몸에 할 일이 뭐냐면 바로 충이에요. 그 충성된, 임금에 대한 충성된 일만 할 뿐이면 그 밖에 남은 일, 그 밖에 남은 일, 다른 부정적인 것들은 분별, 가릴 것이 있겠느냐.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거든요. 내일이 망명된 줄. 자, 윤선도가 이번 귀향은 어떻게 가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첨이라는 이첨이 맞나요? 이첨이 맞나요? 헷갈리는데 이첨 아니면 이첨이야.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이런 간신이 있었거든요. 되게 권신이면서 권신 권력 있는 신하면서 간신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자꾸 임금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임금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선도가 상소문을 올려요. 얘 나쁜 애니까 얘랑 놀지 마세요. 얘 부정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려요. 근데 이 상소문을 올리면 소문이 금방 나고 그리고 심지어 임금이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충성심에 그 상소문을 올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임금이 상소문을 보고 이천 불러갖고 야 이거 봤냐? 이러면서 야 얘가 너랑 놀지 말라는데? 이런 거 보여준 거예요. 막 이천 전하 이것은 윤선도가 저희 하인을 갈라먹으려고 하는 모함이오니 이놈을 당장 멸해 주옵소서. 그래서 귀향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귀향을 그 상소문을 올린 일을 요거 표현합니다. 내일 망년된 줄 나라고 하여 모를 순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 앞에서도 말했잖아. 내가 할 일만 할 뿐 다른 건 생각 안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망명된 줄 나라고 하여 모를 순가. 이 마음 어리다. 이 마음 어리석은 것도 님을 위한 탓이래. 충성 때문이다. 자, 아멘. 누가 아무리 일러도 아무리 말해도 니마 해없어 니마 생각해보소도 당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성진호로 바뀌게. 추성진호로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윤선도가 이때 언제 어디로 귀향 가면 함경도로 귀향 가요. 함경도. 저기 북쪽으로. 그래서 추성진호로 밖에 울면서 얘는 울면서 흘러가는 저 시냇물아. 자, 시내에서 얘기가 끝났죠? 시내는 울면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상이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무슨 하려고, 무엇 하려고 주야 밤낮으로 흘러가는가. 그러니까 시내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연속성을 지닌 존재예요. 자, 그러면서 화자하고 일치시켜버려요. 어떻게 일치돼요? 자, 님 향한 내 뜻을 쫓아. 님 향한 내 뜻을 따라 니를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치지 않고 뭐 할 거예요? 연속적으로 임금을 섬길 거야. 임금에 대한 충.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외는 길고 산은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하고는 많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많고. 어디서 외기력이 똑같죠? 감정이입의 대상. 자, 그러면서 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고 싶어요. 부모님 멀리 떨어져 귀향 왔으니까 보고 싶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효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까는 거, 전제하는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부모님 보고 싶은 거 당연하잖아요. 멀리 떨어져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어버이 그리워할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을 만들었어. 자, 효는 당연한 거잖아. 부모에 대한 나의 감정은 그것처럼 임금을 향한 춤도 똑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효하고 춤을 동일화시켜버려.
하늘이 만든 감정이 효고, 하늘이 만든 감정이 충이야.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임금을 섬겨야 돼. 똑같은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자,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었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인가 여기는 그것이 불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충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충은 확고하게 들어가 있죠. 네. 자, 근데 요 시조 빼고 다른 윤선도의 시조에서는 자연을 즐기는 모습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번 방학 시조 클리닉입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언젠가 다시 한번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한 주가 모질라. 한 주까지 하면 이거 다 끝냈을 텐데. 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여기서 마침이요.